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5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두 번 큰 충돌을 벌였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와 디올 파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사과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화를 내고 이 정치 공작 부분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 이야기를 나오니까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KBS 특별 대담을 하면서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면서 일단 낙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충돌은 아시다시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퇴 문제, 그리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 자, 이것을 놓고 또 충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양보를 해서 황상무 사퇴시켰고, 그다음에 이종섭 귀국을 시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알려진 것은 이 두 번에 걸친 갈등이지만은 실제로는 총선 과정에서 여러 번 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그런데 제가 그 마찰들을 쭉 지금 스크린을 한번 해보니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는 냈지만 경로했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전부 다 양보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다 양보를 하고 손을 들어줬죠. 자, 그리고 왜 그렇게 했겠느냐? 순간적으로 화도 않고 참으면서까지, 그것은 아무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겠죠. 여기서 잡음이 일어나면은 도저히 선거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디올백 나왔을 때는, 디올 파우치 나왔을 때는 내려놔라, 비대위원장을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 요구도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자,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지금 물러나면 대안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도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그런 찌라시가 한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거 이제 16일 남았는데, 그래서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야기했죠.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본인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동훈이 일을 잘 처리하고 지금도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개인기를 바탕으로 선거를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이끌어왔다. 이번에 파동 나기 전에 계속 한동훈 효과, 한동훈 현상이 한 2월 말까지 계속 있었죠. 자, 그런 점을 높이 사서 한동훈에게 힘을 다시 실어주고 힘을 몰아주면은 한동훈이 총선 승리를 이끌 수도 있다 해서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양보하는,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들어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양보를 했구나. 이렇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디올백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더 크게 확산시킨 인물이 바로 비대위 안에 있었죠. 김경률이었는데, 그때 용산에서는 분명히 김경률을 비대위에서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이 그때 좀 잠잠해지던 것을 디올 파우치 가지고 잠잠해지던 것을 갑자기 김경률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를 하는 바람에 더 논란이 확 번졌죠. 나중에 교수형을 당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이야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비유를 하는 바람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를 해서 김경률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경률 사퇴 안 시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지금도 김경률 그대로 건재하고 있죠. 최근에 황상무 사태, 또 이종섭 사태에 대해서도 좀 마치 민주당 목소리 같은 그런 강성 발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임명권자가
이 사건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더 이상 이제 관여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뭐 마음에는 없겠지만 양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총선에 용산 참모들 한 38명이 나왔죠. 그리고 장차관, 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낸 사람 합해서 50여 명이 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이 공천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공천을 받아도 주로 험지에 가고 아니면 재배치되고, 이래서 전혀 이 혜택을 못 받았죠. 용산 출신, 그리고 장차관들이.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받았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정도로 표시를 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은 참 아쉽다. 좀 많이 국회에 진출을 해야지 윤석열 국정이념도 좀 입법화 시키고 또 제도화 시키고 그 안에서 윤석열 통치 철학을 전파하는 국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아쉽다는 정도의 표현만 했지 어떤 이 사람을 국회에 집어넣으라고 강요를 한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1호 참모, 1호 참모라고 불렸던 장해찬이 공천 취소한 데 대해서도 또 많이 화를 냈지만은 결국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 지금 수용을 했고 장해찬은 공천 취소돼서 무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약간의 미세 조정만 된 채로 순번만 약간 바꿔진 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이것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종섭은 귀국했고 황상무 사퇴했고 이 모든 것이 한동훈 뜻대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로 인해서 지금 불이 날 것 같았던 그 당정 갈등,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갈등이 지금 어떻게 되면 숙제였습니다. 윤한 충돌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양보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지금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잦아들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다 수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같이 이제 또 참석을 했죠. 그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악수하면서 이제 어깨를 두드리고 이렇게 화해하는 무대를 일부러 연출을 했습니다. 저번에 서천 화재 현장에 가서도 어깨 두드리고 1차 뭐 충돌이 있었다고 할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자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또 어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의과대 교수협의회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전공의들 면허정지 행정처분 좀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빠르게 화답을 했죠. 그것이 한독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당이란 게 이제 한동훈과 협의하라는 말입니다. 한동훈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러면서 또 특히 대통령실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는데 대통령실 사정에 능통한 여권 관계자가 이것은 시사저널의 보도입니다. 시사저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총선까지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태도가 달라진 것은 물론 이 한동훈에게 이제 모든 걸 믿고 맡겨서 총선 승리 여기 발판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거겠죠.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 지금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 발짝 물러서서 한동훈의 위상을 띄워주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좀 여기 뭐 당정 갈등 여기에서 좀 자유스러워졌죠. 자유스러워지니까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지금 내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방을 하죠. 아주 강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도 처음으로 했고 또
어떤 정책 같은 것들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내고 있죠. 세 자녀 이상은 모두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 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경기 고양시 서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런 것을 계속 선제적으로 던지면서 지금 그 포밭을 갈고 있죠. 자, 이제 선거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큰 대형 이슈가 돌출하지 않는 한 이게 이제 야전에서 전투를 다 치러야 됩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중전에서 막 지원을 하고 후보들이 야전에서 치러야 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또 실수를 하지 않는 말 실수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쪽이 지금 유리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동훈의 시간 16일 동안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주어진 16일을 한동훈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성공할 건지 아니면은 바로 레임덕에 빠질 건지 한동훈이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가 될 건지 아니면 이번 총선을 끝으로 그냥 정치를 조기에 마감을 할 건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한동훈의 16일 전략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양보하면서 뒤로 빠졌고 이제 한동훈이 전면에서 나서서 한동훈의 시간을 16일 동안 갖게 됐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